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 이걸 맞이하면서 놀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밤잠을 자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 동포분들도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죽음 소식을 듣고 온라인, SNS 등을 통해서 애도를 표하는 그런 글을 많이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동포분들에게 상당히 친숙한 서울시장님의 이미지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동안 이런 행적들을 봤을 때 이렇게 자살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여비서와의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또 경찰서에 접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바로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했다, 이런 소식,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착잡하면서 또 안타까운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 사회에 요즘 최근 2017년대에 미투 운동을 비롯해서 안희정 그때 충남 도지사가 이제는 도지사직을 그만두게 됐고 좀 형을 살고 있죠.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이 비서와의 이 성추문으로 인해서 이 시장직을 내려놓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박원순 시장까지도 이 비서에 의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고 이렇게 자살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정말 충격적이고 뜻밖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언론 방송에서도 이 박원순 시장 관련 소식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쭉 걸어갔던 행적을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이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도 거론되던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격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속보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취합해서 보면은요, 박원순 시장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은 엄혹한 유신독재 시절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평생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에 헌신해왔다. 1990년대 중반 소액 주주운동과 낙선운동 시민연대 활동으로 시민운동가로서 뚜렷한 궤적을 남겼고, 아름다운 가게와 희망 제작소를 창설해 시민운동의 위원 확장 계기를 만들어냈다.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어도 오롯이 사회와 시민을 위한 삶만 살았던 모습, 또 일관성과 성실함은 서울시장을 산연임하면서 10년간 서울시정을 이끌어왔다. 이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해서도 여성 인권에 앞장서온 인권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여비서 성추행 고소건이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 박 시장은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변론에 나서서 500만원 배상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국내 미투 1호 변호사라는 호칭까지 있다. 2011년 이후 3선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여성 성평등, 성차별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젠더 특보를 임명해 주목을 받았고, 여성 권익 담당관 신설 등 여성 인권 제고를 위한 시정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늘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해왔다. 이렇게 살아왔던 그가 이 상습,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이 많은 시민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응을 할 정도였죠. 이 박원순 시장의 이미지는 그만큼 깨끗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노선을 놓고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 서울시 서민을 위한 그의 행보만큼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긴급 상황 속에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외국인에게도 재난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이런 어떤 그 서민과 또 이 약자와 늘 함께 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이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중국 동포에게도 상당히 온화했던 시민사회단체 이 대표이자 인권 변호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박원순 시장을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2001년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 그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이 서울 조선족 교회에서는 이 서경석 목사님이 중국 동포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단식 투쟁을 오랫동안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촛불 시위 등을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인권 변호사로 시민단체 대표로 한창 활동을 하고 있던 이 박원순 시장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제는 서울 조선족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경석 목사님의 단식 투쟁을 격려를 하고, 그리고 중국 동포 문제 해결에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동참 의지를 또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그 이후 제가 또 한번 가까이에서 뵙게 된 것은 2011년도 동북아 평화연대에서 주최한 그런 강연회에서 이 박원순 그때는 이제는 그 시민사회 단체 이전 대표였죠. 초청 세미나가 있어서 이 강의를 듣고 저녁 때는 같은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1년경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이제 사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는 보궐선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 당선이 되자마자 제가 이 조선족 동포 단체 장들과 함께 또 이 서울시청을 방문을 해서 이 박원순 시장하고 환담을 나누면서 시장 재직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자담회, 한담회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위에도 이 중국 동포 단체 무슨 활동이 있다 그러면은 축사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심지어는 직접 그 행사장을 찾아서 이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이 따뜻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인상, 이 중국 동포들에게는 더 이렇게 인상 깊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2014년도, 16년도 한참 중국 관광객이 서울을 많이 방문을 했죠. 그러다 2016년경에 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뚝 발길이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10월 달이면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 중국의 날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 이 중국 그 대사님과 함께 있는 전통놀이인 제기차기 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주면서 뭔가 이 한중간의 이 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북경 그 왕부진 거리에서는 이 서울을 알리는 그런 대축제도 개최를 해서 많이 또 한중 친선 우호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모습들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침 한국 언론 사설을 통해 보니 박원순 시장의 죽음 어떻게 지금 보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서울신문입니다. 이 박 시장 사망 안타깝지만 이런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안타까움과 함께 정말 우리 선조들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간다는 신독을 큰 가치로 새기고 또 새겼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면서
이번 일이 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고위 공직자들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신독의 다짐을 되새기길 바란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진 않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의 사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충격과 화탈한긴 박원순 시장의 극단 선택이라는 이 사설을 냈는데요. 정말 이 헌신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었고 삶의 매 순간에 열정을 바쳤던 박 시장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면서 허탈함에 빠진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박 시장을 고소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쏟아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사설을 냈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던진 충격과 문제 여기서 했는데요. 정말 이 한국 사회 이 앞서 말했던 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결국은 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계 또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통해서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자살률 OECD 국가 가운데 이제 최악이라는 이런 오명이 있는데요. 이 자살률 1위 국가 이런 오명.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도 결국은 이 자살로 인해서 그 오명을 정말 더 실수없게 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설을 썼고요. 동아일보도 이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 다시 돌아보는 공직 무게와 성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를 5일간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다고 발표를 했는데 고인의 명면을 기리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성추행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냈고요. 네, 박원순 시장이 두 개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서는 이번 사망 직전에 작성을 한 걸로 남긴 아주 짧은 그런 유서였고요. 또 하나의 유서는 18년 전에 시민사회 단체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책을 발간을 했었는데 그 책에 수록된 다소 긴 유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니까 그 유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박원순 시장은 아주 짤막한 그 최종적인 유서를 남겼죠. 모든 분에게 죄송합니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 대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하고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18년 전에 쓴 박원순 시장의 유서 다소 긴 내용이었습니다. 2002년이었다고 그럽니다. 2002년 당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이던 이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저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 나눔에서 이 자녀와 아내, 지인 등에게 보내는 세 통의 생전 유언을 남겨서 그걸 책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유서는 긴 내용이었는데요. 이 언론에 소개된 그 주요 내용만 보면은 유사는커녕 생전에도 너희의 양육과 교육에서 남들만큼 못한 점에 오히려 용서를 구한다. 가족 여행을 떠나거나 함께 모여 따뜻한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했구나. 나는 너희에게 무언가 큰 가르침도 남기지 못했으니 그저 미안하게 생각할 뿐이다. 우리 부모님은 내게 정직함과 성실함을 무엇보다 큰 유산으로 남겨주셨다. 내 부모님의 선한 심성과 행동들이 아빠의 삶의 기반이 되었던 내가 인생에서 이룬 작은 성취들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바른 생각들이 너희 삶에서도 작은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빠가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죄를 짓거나 욕먹을 짓을 한 것은 아니니 그것으로나마 작은 이완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생은 그렇게 돈이나 주의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는 돈과 주의 이상의 커다란 이상과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인생을 살길 바란다. 내 마지막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조의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소. 내 부음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소. 신문에 내는 일이랑 절대로 하지 마오.
이렇게 이제 유서를 내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박원순 시장은 그 당시 2002년도죠. 모든 가족과 지인들에게로 시작하는 이 편지에서 자신의 형제들, 어릴 적 친구들, 초등학교 은사, 변호사 시절의 동료들, 선배 변호사들,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관계자들에게 이 감사함을 표하는 이렇게 유서원장을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 18년 전에 이렇게 유서를 남겼었던 이 박원순 시장, 아마 이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이 18년 전에 썼던 유서를 여러 번 읽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 현실에 마주한 이 박원순 시장, 그 역시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18년 전에 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 박원순 시장,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결국 이 박원순 시장은 꿈 많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시민사회 단체장으로,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의 한 10년,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더 쟁쟁하게 많이 남아있는 좀 꿈이 많은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미련을 뒷전에 두고 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간 것이죠. 하지만 또다시 이 책임을 져야 할 지도자가 이 한국 사회에 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긴 이 상처는 오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우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들었던 생각, 한국 언론의 사설을 통해서 본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